여러분, 혹시 반미는 직업이고 친미는 생활이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 자료는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꽤나 역설적인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위 인사들이나 여론을 주도하는 리더들이 대중 앞에서는 미국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막상 본인들의 지극히 사적인 삶에서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죠. 겉과 속이 극명하게 다른 이 독특한 이중성, 과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2012년에 있었던 기막힌 에피소드 하나로 시작해보죠. 스마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유명한 저널리스트 웨이리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평소에 아주 맹렬한 반미 투사로 이름을 날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다 공항에서 중국인 여행객들에게 딱 걸리고 맙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니까 엄청 당황한 그가 아주 적나라한 해명을 내놓습니다. 반미를 하는 건 그냥 내 직업일 뿐이고 아내와 딸이 있는 미국에 가는 건 내 생활이다. 제발 일과 생활을 구분해달라고요. 진짜 놀라운 발언이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 그가 보여준 엄청난 온도 차이입니다. 비행기에 타기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요. 그는 자기 소셜미디어에 미국은 전 세계의 적이고 세계를 착취하는 거대한 종양덩어리다 라면서 열을 올렸거든요. 온라인에서는 불을 뿜는 반미 투사인데 오프라인에서는 가족을 만나러 미국으로 향하는 평범한 가장이라니. 이 두 모습이 너무 극명하게 교차되니까 당시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었죠. 엄청난 조롱거리가 된 건 당연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스마난이 보여준 이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 이거 그냥 운 나쁘게 걸린 한 개인의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대중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 엘리트 계층 전체에 이미 깊숙이 뿌리 내린 시스템적인 패턴일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대중의 얼굴 역할을 하는 방송인과 외교관들의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관영방송 CCTV의 간판 앵커 둥칭의 사례를 보면 이 모순이 얼마나 깊은지 딱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애국심을 엄청나게 강조해서 대중들에게 애국둥이라고까지 불렸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2014년에 해외 연수를 간다며 미국으로 건너가더니 거기서 원정 출산을 해서 아들에게 미국 국적을 안겨줬습니다. 논란이 일자 그녀는 애국심이랑 외국 국적은 충돌하는 게 아니다. 난 그저 아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주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해명했죠. 대중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싸늘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이 진짜 빠르고 뼈를 때리는데요. 한 네티즌은 그녀의 행동을 보고 마치 대머리가 샴푸 광고를 하는 격이라고 촌철살인을 날렸습니다. 대중 앞에서는 나라에 충성하라고 목청을 높이면서 뒤로는 미국 시민권을 챙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보였는지 이 찰떡 같은 비유 하나가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놀라운 건 이런 이중성이 중국의 대외 정책을 입으로 직접 전달하는 최고위급 외교관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외교부 대변인으로서 브리핑 때마다 미국을 향해 매서운 독설을 날리던 화춘잉, 다들 아실 텐데요. 정작 그녀는 2015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유학 중인 중학생 딸을 위해서 호화저택을 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대변인인 검소왕 역시 미국을 맹비난했으면서도 본인이 미국으로 발령났을 때는 중학생 딸을 데려가서 미국 교육을 받게 했죠. 공적인 수사와 개인적인 선택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가를 직접 움직이는 최고위층 지도부의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 다루는 자료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학비가 좀 만만한 주립대를 주로 찾잖아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 최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은 약속이 난 듯이 아이비리그, 그중에서도 특히 하버드 대학교에 쫙 몰려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딸 시민정부터 시작해서 리커창 전 총리의 딸 보시라이의 아들 보곽과 장쩌민 전 주석의 손자 장지창, 리제오싱 전 외교부장의 아들까지 전부 하버드 동문입니다.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집중도죠. 이 현상에 대해서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오빌셀 소장은 아이비리그 졸업장이야말로 중국 엘리트들에게는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궁극적인 상징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초창기 미국 유학파 출신인 작가 홍황 역시 이런 현상 밑바닥에는 깊은 엘리트주의가 깔려 있다고 지적해요. 명문가에서 태어났으면 당연히 서구 최고 명문대를 나와서 가문의 영광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뼛속 깊은 강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개인들이 아름아름 유학 가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굉장히 시스템적이고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1997년에 장점인 당시 국가주석이 하버드를 방문한 거에 신호탄으로 해서 1998년부터 아예 고위 공무원 양성 프로그램이 시작됐거든요. 2001년부터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 중국 국무원 등과 손잡고 고급 육성반을 운영했는데 무려 20년 동안 약 1000명에 달하는 중국의 중고위급 관료들이 하버드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끈끈한 관계를 보다 못한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아주 기막힌 표현을 썼습니다. 허버드대는 중국 공산당의 제2당교다. 즉, 두 번째 공산당 간부 양성소라는 거죠. 미국 최고학부의 심장부가 사실상 중국의 미래 엘리트 관료들을 길러내는 핵심 기지 역할을 해왔다는 정말 뼈있는 농담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적인 밀월 관계를 더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일까요?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하버드 대학교에 무려 7,927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대략 1,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현실적이고 거대한 미스터리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대체 이 엄청난 유학 비용들 무슨 돈으로 내고 있는 걸까요? 평생 인민을 위해 동사한다는 공직자들의 지갑 사정을 한번 볼까요? 2018년 BBC 모도를 보면 중국의 1인자인 시진핑 주석의 공식적인 연봉이 약 22,000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 2,6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그럼 이 숫자를 방금 본 연봉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7만 달러 이상. 이게 뭐냐고요? 하버드 대학교 1년치 학비랑 기숙사비, 식비만 합친 최소한의 기본 비용입니다. 생활비는 아예 빼고서도요. 계산이 전혀 안 맞죠? 최고 지도자의 1년치 공식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자녀 한 명의 1년 유학비조차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한 구조입니다. 수학적으로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고위 관료 자녀들의 럭셔리한 유학자금 출처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당사자들도 입을 꾹 다물고 있죠. 보시라이의 아들 보과과가 나는 내 힘으로 장학금 받고 변호사인 어머니 수입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한 게 거의 유일한 사례일 정도니까요.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은 굳게 닫힌 문 뒤에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로 이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명분으로 권력 독점을 정당화하는 중국 공산당에게 고위층 자녀들의 이런 호화로운 유학 생활은 정말 뼈아프고 불편한 진실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죠. 겉으로는 평등을 외치며 대중을 다독이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최정점에 있는 붉은 귀족의 삶을 즐기고 있으니까요. 대체 왜, 무엇이 이런 엄청난 이중잣대를 만들어낸 걸까요? 대중 앞에서는 미국을 맹렬히 공격하면서 사생활에서는 철저히 미국을 지향하는 이 기막힌 현상. 자료에서는 그 동기를 크게 4가지로 압축합니다. 첫째, 일당 독재 체제의 불안정성을 인지하고 가족들의 해외 도피처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겁니다. 둘째, 이념을 떠나서 미국 교육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는 걸 본인들도 인정하는 철저한 실용주의죠. 셋째는 통치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적 모순이고요. 마지막 넷째는 팍팍한 현실에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버린 그들만의 도덕적 불감증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거대한 모순 앞에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국가를 이끄는 지도층이 대중에게 강요하는 이념과 정작 본인들이 누리는 은밀한 사생활이 이토록 정반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과연 이런 거대한 위선과 단층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그리고 견고하게 버틸 수 있을까요? 이 표리부동한 구조가 언젠가 불러올 나비 효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